앞으로 이제 민주당 후보로서 이제 비전과 정책 공약을 일주일에 한 2번씩 정도 정리해서 좀 발표해 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전국의 미래와 비전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생활 밀착형 공약도 같이 제시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회견문 먼저 낭독하겠습니다. 전국경제의 새 엔진, 도시자 직속 매발적 발전위원회 신설 추진.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이원택입니다. 오늘 저는 전북경제를 움직일 실행체계이자 제가 도민 여러분께 거듭 약속드린 전북경제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것인지 그 청사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발적 발전 전략은 전북이 가진 자원과 기업, 인재가 외부 의존이 아니라 전북 안에서 연결되고 그 힘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도지사에게 당선된다면 도적의 최우선 과제로 전북도지사가 직접 전북의 젊은 기업가들을 챙기고 규제를 혁파하는 도지사 직속 내발적 발전위원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 위원회는 과거 관료주의적 관행을 탈피하고 전북경제의 역동성을 이끌어낸 핵심 기구가 될 것입니다. 이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도와 권한부터 제대로 갖추겠습니다. 첫째, 확고한 제도적 근거와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겠습니다. 내발적 위원회는 단순한 자문기구에 머물리지 않을 것입니다. 도지사 직속의 위원회로 현재 격상하여 도정 최고 수준의 실행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젊은 기업가 육성 조례를 제정하는 등 흔들림 없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가겠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경제, 산업법 등 관련 부서로 즉각 전달되어 실행되는 패스트트랙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도지사가 직접 밀어주고 끌어주는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둘째, 48시간 피드백으로 규제를 과감히 잘라내겠습니다. 젊은 기업가들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은 바로 낡은 규제와 느린 행정입니다. 저는 월 1회 도지사 밀착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여과 없이 듣겠습니다. 여기서 건의된 규제 사항이나 현안 도지사가 직접 즉시 검토하여 48시간 내에 피드백을 내놓는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더 이상 행정의 문턱에서 창업가들의 열정이 식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천억대 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인프라 구축하겠습니다.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도정이 움직입니다. 우리 지역의 기업들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천억대 기업 육성을 위한 전북형 벤처캐피탈 전용 펀드를 조성해 실질적인 자금을 연결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데이터 기반 관리를 도입함으로써 참여 기업들의 성장 지표를 시드 단계부터 스케일업 그리고 IPO 상장 단계까지 세분화하여 맞춤형 처방을 제공하겠습니다. 기업별로 전담 인력을 배치해 복잡한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기업 간 시너지를 창출하는 수평적 네트워크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전북 안에서 단단하게 뭉쳐야 밖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전북 내 기업끼리 원자재를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전북 기업 간 거래를 활성화 지원책을 마련해 지역 내 공급망을 내재화하겠습니다. 또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현안을 우리 젊은 기업가들이 해결하는 오픈 이노베이션 사업을 도정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분기 1회 비즈니스 매칭 데이를 개최하고 선배 기업인과 젊은 기업가 간의 생생한 경험을 공유하는 사고학습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실패의 경험마저 자산이 되어 자유롭게 토론되는 역동적이고 수평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겠습니다. 나아가 전북의 내수시장을 넘어 해외 판로를 공동으로 개척하는 글로벌 진출 교두보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내발적 발전은 구호가 아니라 전북의 기업의 가장 절박한 생존 전략입니다. 도지사 직속 내발적 발전위원회를 통해 전북의 기업이 살아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도민의 삶을 바꾸는 체감 경제를 내발적 발전위원회에서부터 시작해 내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전북,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더 크고 당당한 전북을 위해 일자라는 저 이원택과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니지만 저희에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정부한 이후에 후유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후보님께서 이제 통합도 정부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이 후유증을 어떻게 좀 마무리할 건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민주당의 경선 절차는 다 마무리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전라북도 도당의 경선 절차가 아직 조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도당과 우리 민주당 도지사 후보인 저희 캠프와 이제 선대위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국회의원들이 같이 공동 총괄선대위원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민주당 도당과 선대위 차원의 선대위를 어떻게 구성해서 갈 건지에 대한 실무적 협의 단계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경선이 이제 끝나면 윤중근 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저희가 이제 선대위를 구성하게 될 거라 도당 차원에서 지원 선대위와 같이 공동으로 구성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문제는 수사의 능력은 수사에서 저는 발표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더 거듭 말씀드렸지만 뭐 거짓말 탐지기 하고 그다음에 뭐 그 CCTV가 공개되면 저는 끝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예, 내일 아마 당에서 28일 날 전원 출마 예정자들 같은 경우는 내일 28일 날그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29일 날 수리가 될 겁니다. 본회의가 있을 때는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까지 본회의가 있을 거고 그러나 이제 29일 날 수리는 이제 본회의가 없을 때는 의장께서 수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들은 안내를 받은 바로는 28일 날 사직서를 내고 뭐 이제 검토 과정을 거쳐서 29일 날 수리할 걸로 제가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의원 지역구에서 재보궐선거 또 하나평의 의원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여기에도 유원태 의원님의 지역구였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더 중요하다. 라는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저는 뭐 당에서 결정하면 당과 전략공관위에서 결정하면 그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보를 중심으로 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당에서 제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아 주신다면 저도 제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나 제 경험상 국회의원 공천권을 행사하는데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의견을 듣는 경우는 뭐 공식적인 절차나 비공식적인 절차나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당에서 의견을 물어본다면 의견을 낼 준비는 돼 있습니다. 누굴까를 표현하시는 분은 계신다는 거죠? 뭐 이제 제가 누군가를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드려야겠죠. 전략공천으로 갈 가능성이 있나요? 이번 선거는 다 전략공천입니다. 보궐선거는 다 전략공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당원 당규에 보면.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궐선거 지역은 뭐 군산 갑도 그렇고 저희 지역인 을도 그렇고 전략공천에 해당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인재들을 정리해서 전략공관위에 넘기면 전략공관위에서 심사를 거쳐서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발적 발전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기존 도청에 있는 기업 유치 지원이라고 권한만 살짝 강한 거에는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내발적 발전위원회 발전을 위한 게 꼭 기업 챙기기만 있는 게 아닐 것 같은데
다른 이 위원회 다른 뭐 분야도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두 가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아마 이제 조직체계 개편은 제가 조금 이제 전라북도 조직체계 개편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우리 전라북도 조직체계가 저도 이렇게 계속 봐왔는데 현재의 역량으로 미래 산업도 준비하고 기업 유치도 하고 또 현재의 기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봤을 때 사실 한정된 역량이다 이렇게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저는 전수조사가 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 중에 A 뭐 조금 구분을 한다면 뭐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이렇게 어떤 기업의 성장 구조상 단계에 있을 건데 그렇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장 단계별로 사실 무엇을 지원했을 때 우리 한국의 중견기업 또는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 이런 과제들이 다 도출이 돼야 됩니다. 사실 등급별로 다. 그렇게 하려면 지금의 한정된 역량으로 저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편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업 유치, 투자 유치 쪽도 개편을 해가지만 지금 기업 지원팀, 기업 지원과 에로 지원과 등 뭐 이런 형태로 돼 있는데 여기를 좀 더 저는 확대 강화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영업자 소상공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이제 대상에서 기업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발적 발전 전략의 핵심 전략은 관광 자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인재도 있을 수 있고요. 무역 문화재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장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다음에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재주, 기술, 음식의 맛 이런 게 다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잘 추려내서 성공 가능한 때부터 지원을 통해서 성장시켜 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농업 분야도 해당이 저는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강점과 자산을 잘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가 조경에 강하다는 거 아십니까? 전북이? 잘 모르시죠? 저도 정읍 가서 배웠습니다. 정읍에서 조경하시는 분들 한 30-40명 오고 간담회하는 과정에서 되는데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가 조경산업이 정읍에 뿌리를 내려왔거든요. 지금 조경수를 키우는데 정읍만 1,800가구가 있습니다. 조경수 키우는데. 근데 그게 일제시대 때부터 역사와 뿌리가 있더라고요. 과거에는 사실 정읍고창이 중심 무대였는데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중심 무대가 좀 바뀐 겁니다. 그리고 이 유통구조가 몇 명이 싸게 받아가지고 비싸게 파는 구조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예를 들면 정읍에 제가 볼 때는 정읍에 이제 이런 조경수로 돼 있는 아름다운 곳 50곳, 100곳 뭐 이렇게 선정을 하고 조경수 축제도 저는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예를 드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가까이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정읍에 충동공원인가 공원이 하나 있는데 거기를 지방정원화해서 꾸미고 조경수 이렇게 공원화하면 좋겠다 이런 건데 우리의 자원과 역사를 잘 분석을 해보면 저는 산업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 조경수 축제를 할 때 전국의 건설사들을 다 데려오고 조합에서 거기 산림조합에서 유통을 담당하게 된다면 중간에 유통으로 인해서 왜곡되는 구조. 그러니까 그 임업인들은 덤핑을 판매해야 되고 시중에서 예를 든다면 한 80만 원 받는 것을 자기는 한 10만 원에 덤핑을 해야 되고 그리고 파는 건 또 80만 원을 팔고 중간에 유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싹 바꿔가야 됩니다. 그래서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공정하게 유통거래를 조경수 이렇게 온라인 도매 시장을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 저는 또 달라질 거다. 우리 도민들한테 실질적 소득이 올 거다. 산업화까지 가능할 거다. 이렇게 저는 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점을 잘 살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익산의 황등 석재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석재 산업을 계속 해 가지만 이미 석재 산업으로서 사명을 다한 그 공간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것도 중요한 자원이죠. 그게 산업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당장 우리 도민들이 먹고 살고 주머니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우리가 찾아서 키워가면서 지원해가면서 또 미래 산업과 기업의 투자에 주도하겠다는 거고, 그런 점에서 이제 조직 개편이 아마 수반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것을 총괄하는 기능으로 매발적 발전위원회를 두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